세계의 섹션의 좌장을 맡고 기조 강연과 자유 토론을 진행해 주실 이희수 중앙대학교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한갑을 넘겨본 노인네의 경험으로는 교육 없는 평생은 불가능하다. 이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2000년 초 부천시가 그 평생학습도시 신청을 했을 때 컨셉이 문화도시 부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살 때 쌍둥이 딸 데리고 부천의 자랑인 그 만화박물관 거기 가서 만화 박물관 구경 시켜주고, 또 지금 아마 설립은 안 된 것 같은데 동춘 서커스 그 장소 유치해서 부집만 계속 확보해놓고 거기를 지내서 이제 집에 갈 때마다 그런 기억인데, 저는 이 포스터 한 장으로 보고 와, 부천 창의도시 부천은 살아있다. 이만한 포스터를 자체적으로 그리기가 어려울 텐데 하면서 이게 바로 일자리 창출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의 오늘 강연의 컨셉은 첨단 AI 시대와 BC 공자 시대의 그 논어의 그 만남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작년 말 특히 대선을 앞두고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들 질문, 정치가 뭐길래? 정치가 뭐냐는 끊임없는 말은 한 자리 하고 싶었던 공자의 수제자 중에 하나지만 늘 공자한테 질책을 받았던 자공. 사람들은 그러죠. 야, 자공아, 네가 너 선생 공자보다 더 뛰어나지? 그랬었죠. 근데 자공도 이 사람은 공자보다도 더 정치를 많이 해본 사람이 딱 정치가 뭡니까 했더니 그 유명한 말 족식, 족병, 민신. 사람들은 그러죠. 개인이나 조직은 신의 없이는 설 수 없다 해서 무신, 분립 그것을 강조하지만 또 자궁이 어떤 사람이 끈질겨 그럼 셋 중에서 하나만 없앤다면 했더니 족병, 그 중에서 또 하나를 없앤다면 족식, 그럼 남는 게 뭐예요? 민신. 그래서 그 신뢰를 강조하는데 원래 강조했던 말은 첫 마디죠. 뭐? 배를 든든히 채워라. 족식. 이게 안 되면 국방도 안 되고, 아니 배고프고 외적에 시달리면 정치에 대한 신뢰는 자연스럽게 떠나기 마련이다. 그래서 오늘 김선실 소장님께서 이 포스터와 이 슬로건을 낸 것은 가히 정치를 안다. 그래서 저는 시장님의 인사의 말씀, 차례가 있다. 족식, 족병이 되면은 민심은 자연히 따라온다. 그래서 부천시 평생학습원이 제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연말에 우리가 신고하는 소득 신고거리가 늘었으면 그건 성과급을 줄 만하다. 이것이 이런 점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나 BC 한 5, 600년 전에 공자시대나 고민은 똑같다. 뭐라고요? 족식이다. 그래서 정치학은 어려운 게 아니다. 이 세 가지 문제만 풀면은 대통령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한때는 논어를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오른쪽 것은 이겁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첫 편을 창세기를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야? 창조하시느니라. 창조자를 영어로는 크리에이터라고 합니다. 저는 오바마 대통령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분이 연설을 잘합니다. 그분이 연설 중에 하나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자리 창출. 그러면서 자리 중에 제일 큰 자리, 높은 자리를 세상 사람 미국 대통령 자리라고 하는데
나보다 더 높은 자리가 있다 하면서 영어로 That's job creator, 일자리를 만드는 사람이 미국 대통령보다 더 높은 자리, 더 큰 자리, 심지어는 하나님의 자리인 크리에이터다라고 한 점에서 이것이 과연 얼마나 큰 자리인지를, 그런 점에서 오늘 세미나가 또 오늘 발표하시는 그 면면을 봐도 얼마나 위대한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건지,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독교도도 있을 텐데 보면 이제 너는 너희 젊은 날에 너희 하나님 창조주를 기억하라. 난 창조주 잘 몰라요. 그러나 일자리 창조주를 기억할 만한 그런 점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사람을 우리가 정말 높게 보아야 한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 정부입니다. 저는 정치에 민감합니다. 얼마 전까만 해도 민주시민교육 쪽을 엄청 강조하더니 요즘은 일자리 이쪽을 많이 강조하는데, 국정바람이 보면은 이번 정부에서 보면 전국민 생애단계별 직업능력 개발, 일타학습 지원, 지역 인재 양성을 넘어서 양성을 했으면 오늘 토론 질의 주제도 온 것이 평생교육사를 양성했으면 자리를 마련해 줘야 될 거 아니냐, 플레이스먼트 배치, 이런 점에서도 지역에서 인재를 양성하고 취창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주면은 부천에 살아주세요라고 요청하지 않아도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 세 가지가 하나의 패키지로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점에서 부천 이 평생학습원이 엄청나게 위대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양성 따로, 취업 따로, 정주가 다 따로따로 놀았었어요. 이것을 한 자리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로 기초자치단체의 몫이다 하는 것이 새로운 발전된 컨셉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정말로 가장 짧은 생애 동안에 저는 4단계를 다 살아봤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농업사에서 농부의 자식으로, 중학교를 졸업할 때는 다들 시골에서는 어디를 가고 싶어 했느냐 하면은 공구로 공업시대로 갔습니다. 대학 2학년 때 교재는 토플레의 제3의 물결 정보사회가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2016년 이후는 산업 4.0 시대가 왔다고, AI 시대가 왔다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60평생 만에 전혀 다른 세상을 4번 살려 보니까 정신병이 안 생기는 게 이상할 것이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그런답니다. 저렇게 빨리 돌아가는 사회에 사는 사람이면 정신병원이 많이 보여야 하는데 한국에는 의외로 정신병원이 안 보인다. 속병을 앓고 있을 겁니다. 제가 이것만 한번, 너무나 그 유명한 보고서이죠. 교육을 위한 새로운 보고서인데 너무나들 많이 이용하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일자리를 위한 기술이, 우리는 옛날엔 하드한 딱딱한 기술이었는데 요즘엔 전부 소프트한 기술로 바뀌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보고서는 세계경제포럼에서 2016년 포럼 주제로 내놓은 보고서인데, 거기서 1년 전에 내놓은 것을 보면 가장 중요한 16대 스킬이라고 했는데, 그게 기초 리터러시, 문해이고, 4대 핵심 컴피턴스, 역량이고, 마지막이 캐릭터 앤드 퀄리티스, 그래서 품성 자질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은 평생교육이 직업교육과 다른 것이냐,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다니던 3차 인더스트리 3.0에서는 실업계 고등학교의 기술이 직업기술이었지만 2016년 이후에는 우리 평생교육에서 하는 문해, 수해, 금융문해, 과학문해, ICT문해, 시민문화문해, 이런 게 우리 부천의 자랑인, 저도 누님이 이 동네 살고 있습니다. 이 동네에서 저도 오래 살았습니다.
부천 여성들은 기초 화장품만 발라도 얼굴이 빛납니다. 평생교육에서도 뭐라고요? 기초 문해만 갖추어져 있으면 4차 산업시대를 이끌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대학에서 말하는, 그래서 사를 이 클라우스 슈바임이 4차 산업혁명으로 대박을 터뜨린 다음에 모든 것을 다 사로 표현하는 버릇이 가장 필요한 4대 핵심 역량이 뭐냐 하면 크리티컬 싱킹, 비판적 사고, 크리에이티비티, 창의성, 커뮤니케이션, 소통, 네 번째가 컬래버레이션, 협동. 요 네 가지만 있으면 세상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이제 뭐 창의성, 주도성, 뭐 적응력, 리더십 저런 것은 이제 품격이다, 캐릭터. 그래서 미국 연방정부의 고위공무원이 되려면 3C가 있어야 된답니다. 첫 번째가 캐릭터, 마지막. 우리 선생님 배지 다루는 거 보니까 고위공무원입니다. 이럴 땐 첫 번째 뭐가 돼야 된다고? 능력을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캐릭터, 인격. 두 번째가 컴피턴스, 역량. 마지막으로 내가 여기를 결정을 할까 말까라는 커리지, 용기라고 말한 것처럼 이것을 이 16가지 스킬만 있으면 4차 산업혁명의 이니셔티브를 지니는 주도자가 될 수 있을 거다 했는데,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사람들이 이걸 빼먹어요. 평생학습. 이 16가지 스킬을 돌게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은 라이프롱 러닝, 평생학습이다. 이것은 뭐냐 하면 이것은 사람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혈액이라고 그랬어요. 혈액. 이 16가지 스킬을 도울 수 있게 하는 혈관과 혈액이 바로 라이프롱 러닝이다. 요즘 유행어가 이겁니다. 리스킬링, 업스킬링. 심지어 이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직능원의 자랑인 기술 재교육, 진화가 아니라 혁명. 그러면서 기술 재교육뿐만 아니라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업스킬링 쪽으로 해서 이 교육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라고 해놓고, 저는 요 대학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네 가지 의제를 던졌는데, 첫 번째, 이제는 젊을 때는, 청소년 때는 공부하고 청장년 때는 일하고 노년기엔 쉬고, 그런 단선형적 라이프 플랜이 아니라는 겁니다. 풀타임이 아니라 요즘은 파트타임이 대세랍니다. 청소년기에도 적당히 공부하고 적당히 일하고, 노년기에도 완전히 퇴직해서 너는 오직 쉬기만 해. 이거는 인류의 재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믹스드 블렌디드 라이프 플랜, 노년기에도 약간의 일이 있고 공부가 있고 쉼이 있는 어울림의 라이프 플랜이다 하는 것이 이제 이 단선형적 이런 세대가 아니라 평생학습이 필요성이 증대되는 세상이 오고, 두 번째는 이제 학생은 없답니다. 학생 대신 컨슈머, 고객. 이 고객의 요구는 끊임없이 바뀐다. 부천시의 평생학습 수요자도 그 사람들의 요구도 끊임없이 바뀌기 때문에 저 요구 파악을 장사하는 사람처럼. 세 번째가 뭐였느냐 하면은, 대학의 라이벌은 메이저 대학이 아니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러한 교육도 이제는 넷플릭스 형태로 될 것이다. 딜리버리 서비스 면에서 보면 이 첨단 기업들이 기존 전통적 대학들을 능가할 것이다. 마지막이 이겁니다. 제일 좋았던 말이 스킬즈 오버 디그리. 대학은 지금까지는 학위 장사만 했었다. 그런데 교육 소유자들은 더 이상 졸업장 학위 관심이 없다. 뭐가? 스킬이다. 이런 네 가지의 도전, 이것은 이른바 우리 고등교육뿐만 아니라 부천 평생학습원이 직면한 새로운 도전이 아닐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논어, 공자 집단을 호학 집단이라고 합니다. 조할호, 배울학.
공부를 좋아하지 않고 어떻게 평생 공부가 가능할까? 선생님도 없는데. 여기서 호학하는 사람은 뭐죠? 이 말 우리 많이 하잖아. 호학하는 사람이 그 군자인데 먹어도 배 터지게 먹지 않고, 자도 뭐죠? 편안한 자리를 찾지 않고, 말을 너무 빨리 하지 않고 신중하게 하고, 일은 재빨리 처리하는 이런 사람을 가히 뭐라고 했나? 그런 사람이면 가히 호학. 그런 점에서 보면 공부하는 사람이 이상형인 군자구나 하는 뜻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호학이 얼마나 어려운가 물어봤더니, 그럼 당신 제자 중에 제자가 한 3,000명 됐답니다. 이정 그냥 뭐 몇 명 다녔던 게 아니고 떼거리로 다녔는데 한 3,000명 되는데, 그러면 당신 제자 중에 누가 정말 가장 공부를 좋아합니까? 그랬더니 옛날에 그 안회라는 놈이 있었는데, 근데 일찍 죽었어. 죽고 난 다음에는 내 그 3,000명 되는 제자 중에도 배움을 좋아한다는 자를 아직 듣지 못했다. 그러니 우리 황현주 박사님이 제 제자지만은 저한테도, 그럼 이수 제자 많이 키웠는데 네 제자 중에 호학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물으면 저도 가히 딱 공자처럼 뭐 딱 생각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공자 선생한테 이제 공자의 그 호위 대장인 자로가 있지 않습니까? 자로한테 야, 너 선생 뭐 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딱 물으니까 답변할 게 없는 거예요. 황윤주 박사 보고 야, 너 선생 뭐 하는 사람? 글쎄요, 그냥 뭐 요즘 뭐 강연이나 하러 다니고 뭐 좀 거시기 하던데 이럴라도 하면 되는데 답을 못한. 그랬더니 공자 선생이 화딱지를 팍 내면서 야, 이놈아, 너는 평생 나를 쫓아다니면서 내가 공부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인지 몰라하면서 이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충신한 사람은 한 10여 호 되는 고을에 있겠지만 나만큼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다. 그래서 공자의 자부심 가장 듣고 싶어하는 사람은 호학이었습니다. 공자의 최고의 칭찬은 제자에 대한 최고의 칭찬도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 또 자기를 알아줬으면 하는, 불러줬으면 하는 칭호 중에 하나도 호학. 그런 점에서 호학이란 말이 참 좋은 말이구나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호학한 말이 이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분발하여 먹는 것도 있고, 깨달으면 즐거워 근심을 잃고, 심지어는 저도 한갑을 넘겼지만 늙음이 나한테 다가오는 것조차도 잊어버릴 정도가 되면 가히 호학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말씀도, 그런 호학의 그 정지는 뭐냐면,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 못하고, 우리 굉장히 즐겨 쓰잖아요. 좋아하는 사람 즐길 낙자. 그런 점에서 보면은 공자 선생님은 음악을 좋아해서 그랬는지 최고의 경지는 낙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낙. 그래서 아는 것을 넘어서 좋아해야 되고,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즐기는 정도, 그 정도 되면은 호학이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아무래도 유교는 의계 사이다 보니까, 공부에서 공자 같은 사람은 뭐죠? 나면서부터 아는 사람이죠. 이건 생이지자인데 이것은 성인의 반열. 그럼 두 번째 반열은 학이지지자니까 뭐서 공부해서 아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뭐 생이지자까지는 아니도 학이지지자, 배워서 알면 되잖아요. 배워서. 세 번째는 저는 여기까지는 못 가요. 궁에서 배우거든요. 곤이 학지자. 곤란한 상황에 처하면, 궁지에 빠지면은 공부하게 돼 있죠. 이게 곤이 학지자가 그 3등급이에요. 근데 가장 하등급, 거기 그 하등급에 남은 놈자자로 한 것 같아요. 그죠? 놈자자. 가장 하등은 곤이, 공경에 처하면서도 불학지자, 공부를 하지 않는.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저는 4등급은. 그래서 부천 쪽에서는 뭐야? 학이 지지자 정도. 그래서 스스로도 나는 지금 어느 등급인가 이것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논어의 시작은 알아요.
논어의 시작은 학이편, 배울 학자로 시작해서 그것을 머리 숫자 수편이라고 그러죠. 논어의 시작은 뭘로? 배울 학자. 그래서 논어는 정치학 교과서라고 말하지만 제가 보기엔 평생교육론으로 봐도 아주 손색이 없는 게 시작을 하기로 하는데, 그래서 시작을 하기 시습. 그래서 초창기 중국의 평생교육론은 지금은 공식적인 용어는 종신교육, 종신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평생교육이라고 하지 않고 종신교육이라고 하고, 일본에는 평생학습이라고 하지 않고 생애학습이라고 하고, 한국은 같은 한문권이지만 평생학습이라고 합니다. 차이를 보면 공자시대에는 평생교육을 뭐라고 부르렸다고요? 학이시습, 학이시습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논어의 끝은 뭘까요? 논어는 이렇게 됐습니다. 부지명. 배워야지만 배울 학하고 연결되는 게 뭐예요? 지. 근데 학이 시습을 안 했단 말이야. 학이 시습을 안 하면 뭐예요? 부지명. 하늘의 명을 모르겠는데, 천명을 모르면은, 명을 모르면은 무의의 군자. 그러니까 이쪽에 교육의 인간상은 뭐였죠? 군자. 공부를 안 해서 알지 못하면 뭐가 못돼? 군자가 못되고, 두 번째 공부를 안 했으니까 뭐야? 사람으로서 부지래. 예를 모르면은 뭐야? 사람으로서 무의리 설 수가 없고, 마지막으로 공부를 안 하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부지원. 우리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제가 못 알아들으면은 뭐가 된다? 다른 사람을 알지 못하는, 그것은 곧 사회적 동물인데 사회인으로서 지혜 역할을 못하게 된다 하는 점에서 시작을, 저는 우리 김선실 소장님께서 바람만 잡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고대 그 논어에서부터 현대 그 AI까지 이렇게 연결만 해주고, 이제 진짜 주제 발표를 해주실 이 박사님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